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자연현상 기록이 있었죠. 그래서 저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뭘 연구할 수 있을까? 그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신라본기하고 백제본기, 고구려본기를 보면은 거기에 있는 천문 기록의 개수 분포입니다. 그래서 신라본기에는 앞쪽에 이렇게 많이 있고요. 또 뒤쪽에 이렇게 7세기부터 또 많이 있습니다. 백제는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모양을 하고 있고, 고구려는 한 1세기 말에서 2세기에만 주로 좀 있고 나머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삼국사기의 그 발문을 보면은 김필식 선생님이 굉장히 한탄을 한 그 말부터 시작되죠. 그래서 삼국의 역사를 다시 쓰려고 했지만 너무나 사료가 부족해서 그 역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슬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그 한탄하는 글이 있는데, 이제 과연 보면은 이 사료 부족 때문에 많이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천문 기록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종류의 천문 현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식도 이렇게 글도 있고 한데, 그 천문 현상은 우리나라에서만 보는 게 아니죠. 다른 나라에서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국 기록을 보면은 중국에도 동일한 기록이 있는 그 현상들이 그런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삼국사기에 있는 일식 기록이 중국에도 있는가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중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행성하고 달이 하늘을 다니다가 행성이나 달이나 전부 다 우리 이 지구의 공동 궤도면에 거의 비슷하게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행성이 이제 더 뒤에 있으니까 달이 행성을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금성 같은 거 이제 태백 이벌, 또 근처를 스쳐 지나가면 태백 범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행성하고 달하고 만났다는 그런 기록은 대부분 중국 기록이 없는 독자 기록이에요. 그리고 뭐 금성이 낮에 보였다든지, 낮에 나타났다든지, 유성이나 운석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기록은 거의 중국에 없는 독자 기록이고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분들은 일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식 경우는 중국 기록에 있어야지만 사서에 남겨놓고 다른 기록은 좀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기록은 그냥 내버려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해성 기록을 보면은 해성이 어디 나타났다. 그런데 해성 기록에서 적나라하게 이제 그 차이가 나는데요. 해성이 나타난 하늘의 위치를 중국 별자리로 표현한 것은 보면은 반드시 중국 사서에 그 해성 기록이 동일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반은 중국 기록이 없는데 중국 사서에 안 나타나는 해성 관측 기록은 반드시 팔방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해성이 동북방에 나타났다 이렇게 표시되어 있어요. 제 생각에는 김부식 선생이 이 천문 기록을 이렇게 이제 뽑아가지고 넣다가 중국 사서를 이렇게 보고 중국에 더 정확한 별자리가 딱 표시되어 있는 기록이 있으면은 그 별자리로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선조들은 원래 팔방위로 원래는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 기록이 없는 것은 그냥 팔방위로 남았고 중국 기록이 있는 것은 별자리 이름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게 잘 이제 얘기를 해주죠. 여기 한 가지 예인데요. 이건 이제 금성이 달이 금성을 가렸다. 여기 말로는 금성이 달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해뜰녘에 이렇게 그 금성하고 달이 만나서 해가 뜰 때쯤 되면 이제 금성이 달 속에 가려진 그런 것을 이제 복원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7세기인데 1400년 전에 실제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제가 이제 처음에 이 연구를 할 때는 뭐 거의 2100년까지 거슬러 가는 이 기록이 진짜 사실이겠는가 하고 굉장히 좀 옛날 그 고대 천문 기록을 굉장히 제가 과소평가했었어요.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진짜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경이로웠습니다. 아마 제가 이때 한 연구 중에 이제 굉장히 가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요. 이거는 태백 주현입니다. 그래서 금성이 낮에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금성은 밝기가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가 이렇게 제가 지구라고 보고요.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성이 내행성이니까 이제 그 태양 주위를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금성이 저 뒤로 가면은 동그랗고 어두워 보입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오면 점점 밝아져요. 빨라지겠지. 그러다가 최고로 밝아졌다가 또 사라지고. 태양하고 지구 사이로 이렇게 금성이 오면은 태양빛을 금성의 뒷면이 닿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두워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렇게 지나가면 다시 밝아졌다가 다시 또 천천히 어두워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저 뒤에 있는 상황이에요. 그랬다가 점점 밝아졌다가 잠깐 확 어두워지는데 그게 태양하고 지구 사이에 금성이 끼인 경우죠. 그랬다가 다시 밝아졌다가 다시 천천히 어두워지면서 저 뒤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금성이 낮에 나타났다고 하는 보였다고 하는 그 기록이 언제 있냐면은 바로 금성이 가장 밝아질 때 그때 기록이 나타나요. 이때도 그렇죠? 이때도 그렇죠? 이때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이 기록을 조작해가지고 아무 때나 하면은 이게 안 맞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금성의 밝기 계산을 한 거하고 기록이 있는 거하고 맞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실측의 결과인 거죠. 그런데 이 3세기 초 이 시기는 바로 일본 학자들이 백제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백제의 초기 역사가 이제 그 왕의 이름들이 반복되는 시기가 이제 있잖아요. 구수왕이 있으면 근구수왕이 있고 이런 식으로 초고왕이 있으면 근초고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앞에 역사를 이제 거짓을 넣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이 기록은 다른 나라 기록이 없으면서 백제 봉기에만 있는데 실제로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죠. 이건 그 다음 기록인데 이제 금성이 저 뒤에 태양 저 뒤에 있는 거고요. 점점 밝아졌다가 이제 태양과 지구 사이에 끼었다가 최대로 밝아졌다가 다시 천천히 어두워지는 멀어지면서 천천히 어두워지는 이렇게 금성의 크기도 변하고 밝기도 변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대 기록의 진위업을 천체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밝힐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는 시범을 보여드린 거고 우리가 고대에 있는 천문 기록은 그 서지학적인 연대 비교나 또는 어느 시점에서 또 쭉 거슬러 가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 기록 하나만으로 우리가 절대적으로 밝힐 수가 있는 그런 특별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역사를 구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우리 사서에 자연현상 기록이 많이 있고 그 자연현상 기록이 현재는 역사를 구성하는 데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역사적 사건의 절대 연대를 규명한다든지 고대 왕조의 강력을 발견한다든지 그러니까 어느 특정 위치에서만 그 천문 현상을 볼 수 있는 기록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기록이 수록되어 있는 그 사서의 신뢰성을 검증한다든지 이런 데 쓸 수 있다는 것. 좀 더 현대로 와서 조선시대 천문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 주변에 있는 것들인데요. 저기 창경궁에 가면은 관천대가 있죠. 그 앞에 보물이라고 딱 써 있습니다. 창경궁에 있는 거고요. 바로 옆에 그 현대 사옥 앞에 무슨 굴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이것도 세종시대 때 지은 천문대입니다. 그래서 이 세종시대는 전 세계에서 그 잠깐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이 제일 발달됐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천문학 또 수학이 그리스 로마로 가고 이것이 다시 또
중동 지방에 천문학으로 가고 그것이 원나라로 오고 그 원나라 이렇게 다시 우리 조선으로 와서 이제 여기서 직제선이 돼서 여러 가지 역서도 만들어지고 역법도 만들어지고 천문대도 만들어지고 관측기기도 만들어지고 이때 이제 크게 천문학이 우리나라에 발달을 했죠. 그래서 많은 천문대들이 있고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이제 꽤 유명해졌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서울 정도 600년 여기 계신 분들 다 잘 기억하시겠네요. 1993년에 1994년 서울 정도 600년 됐죠. 근데 1995년은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새긴 600주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600을 더하면 이제 199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조가 개성에서 도읍을 이제 시작한 다음에 그 도읍을 이제 옮기죠. 옮기고 나서 기념 사업으로 다음에 한 일이 이 천문도를 새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궁궐박물관에 가는 게 있는데 이 천문도를 알고 있는 분이 1995년 이전에는 아마 우리나라에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지금은 만원권 뒤에 있어가지고 만원권 뒤에 있어도 모르시는 분이 있겠지만 전 국민이 다 알게 됐고 일기예보에도 막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이렇게 앞에 시그널 뮤직으로 막 나오고 많이들 알고 계신데 이 당시만 해도 10분도 모르고 계셔서 제가 그때 600주년 기념 그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홍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유명한 유물이 됐어요. 근데 이 천상열차 분야지도가 단순히 꽤 오래된 물건이라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우리 과학의 자랑스러움을 다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 천문도에는 어떤 말이 써 있냐면은 원래는 그 고구려의 석각천문도였는데 전쟁 때 강에 빠져서 잃어버렸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태조가 즉위하고 나서 어떤 분이 그 인본을 바쳐서 태조가 이를 귀하게 여겨서 천문학자들한테 이걸 돌에 새기라 이렇게 명을 했는데 천문학자들이 돌을 새기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천문도의 내용이 실제 하늘하고 모양이 다르더라. 그래서 이제 임금님한테 천문도는 그 왕의 상징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댈 수가 없죠. 그래서 임금님한테 이제 여차여차 하니까 이 내용을 좀 고치게 허락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허락을 해서 천문도를 수정해서 새겼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메시지가 여기 안에 있는데 첫째는 원본이 고구려 천문도라고 하는 거죠. 둘째로는 이 당시에 천문도를 수정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죠. 과학사학회에서 이 둘 다 부정을 합니다. 고구려 천문도일 수가 없다. 그냥 중국 천문도 가져온 거다. 둘째로는 고구려 조선 초에 이거 수정했다고 돼 있는데 이제 막 나라를 세워가지고 정신 없는데 언제 천문 별자리를 다 관측해서 이것을 수정했겠느냐? 거짓말이다. 금성훈인데 안 믿어요. 돌에 새겨져 있는데. 근데 안 믿는 이유가 있느냐?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악유인 거죠. 그냥 그럴 리가 없다. 뭐 그런 겁니다. 그냥. 실제로 확인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일단 중국 천문도에는 중국에 있는 전천 천문도 이렇게 많은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 천문도들 중에서 이렇게 정확한 천문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중국 천문도를 베꼈으면 보통 베끼면 베낀 천문도가 더 안 좋아지겠죠. 더 좋아질 리가 있어요. 베껴가지고. 근데 중국 천문도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내용.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중국에 한 150년 정도 앞선 천문도가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별자리는 이거랑 굉장히 다르고요. 굉장히 그 상징성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형화되어 있는 별자리들이 많이 있고요. 실제 모양하고 좀 많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모든 별의 크기가 똑같이 그렸어요. 여기 사실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는 별의 밝기를 구별해서 새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28수 중에 첫 번째 별자리가 각수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의 별자리를 쭉 설명해 놓은 책이에요. 근데 지금 요 각수가 여기 있거든요. 좌각 여기 있죠. 요 밑에 있는 별자리가 1등성입니다. 위에 있는 게 3등성이고요. 실제로 새겨진 걸 보시면은 1등성은 크게 새겼고 3등성은 아주 작게 새겼죠. 그리고 여기 4등성, 5등성이 있어요. 여기 4등성, 5등성이 이렇게 있는데 4등성은 또 훨씬 더 작게 그렸죠. 5등성은 뭐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작게 탔죠. 근데 이 프린트한 이 책을 보시면은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책을 베껴가지고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예. 이 실제 별 밝기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새기는 거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새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신수제 정갈자리인데요. 여기 이제 북극지방을 표현한 거고요. 북표칠성 지금 이렇게 있고요. 이게 당시의 북극성입니다. 오늘날의 북극성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차운동 때문에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이 26,000년의 주기로 천천히 돌아가요. 그래서 이 별자리가 천문도에서 어디 있는가를 보면은 이게 언제 때 하늘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북극성이 현재 천문도의 중앙에 있지 않고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문도를 만들 당시의 북극성은 얘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계산을 해보면은 이 천문도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결론은 이겁니다. 이 북극 근처는 조선 초의 하늘의 모습이고요. 이 북극 근처 바깥에 있는 나머지 별자리는 약 2000년 정도의 별자리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증명이 되는데 이 바깥에 있는 것이 원도인 거죠. 2000년 전, 그러니까 고구려 초기의 하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 이게 원래 고구려 천문도니까. 그런데 중앙 부분은 이상하게 바깥하고 달라요. 이 부분은 조선 초기의 하늘의 모습이에요. 왜냐? 그때 임금님의 허락을 받고 천문관들이 천문도를 수정을 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를 수정했느냐? 바로 북극 근처 여기를 수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그 천문도 밑에 있는 설명이 다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문도의 가치를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천상일차 부자지들은 조선시대 내내 이 사대부의 가장 교양 필수로 알아야 되는, 또 집에서 반드시 보관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필사본들이 아까 보신 거는 이건 탁본이고요. 탁본을 가지고 있는 분은 몇 분 안 됐고 대부분은 이제 그 탁본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그려가지고 집에 가보로 쭉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대부분 이제 이렇게 대학교에서 가지고 있죠. 하나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최초의 천문도를 보면은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1670년에 하나가 나왔고 1677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천문도가 일본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전천성도고요. 그 전에 7년 전에 만들어진 것이 천상열차지도예요. 이름만 봐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름만 봐도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베낀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 사천춘의 요 설명을 보면은 천상열차 분야지도를 천주에서 만들었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천문학에 영향을 준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이거 이제 천문학사적인 얘기고요. 제가 얼마 안 남았지만 마지막으로 그 전통과학과 현대과학의 연결. 우리 선조께서 수천 년 동안 자연을 쭉 관찰해가지고 기록을 남겨놨는데 우리 후손이 그걸 전혀 쓰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들다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그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범적으로 이 자료에 그 자료가 굉장히 현대과학을 하는데도 유용하다 이런 이제 연구를 시범적으로 했었습니다. 이건 이제 오로라인데요. 오로라는 태양에서 흑점 같은 게 떠오르면은 흑점은 자기장이고요. 태양은 이렇게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그 입자들이 이렇게 전하를 가진 입자들이 떨어져 있습니다. 양의 전하를 가진 놈, 음의 전하를 가진 놈들이 이렇게 그 가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장이 떠오르면은 그 자기장을 따라서 이것이 태양 바깥으로 그 폭발 현상과 함께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흑점은 이제 태양이 대체로 11년에 한 번씩 흑점이 많이 나타났다가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는 그 흑점 주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흑점이 많이 떠오를 때 그때 폭발이 많이 일어나고 그 폭발이 일어날 때 우리 지구를 향해서 그 우주선이라고 하는 전하를 띤 입자가 지구를 향해서 막 쏟아져 들어와요. 그러면은 우리 대기를 따라서 들어오면서 대기에 있는 입자하고 태양에서 온 입자가 부딪히면서 빛을 내는 게 그게 바로 오로라예요. 그러니까 오로라가 많이 생기려면 태양에서 그 입자가 많이 날아와야 되고 입자가 많이 날아오려면 흑점이 많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많이 쏟아지는 현상을 우리가 자기 폭풍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고려사만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고려사를 보면 태양 흑점에 대한 기록, 또 오로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흑점은 흑자라고 써 있고요. 오로라 기록은 적기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적기가 오로라인지 사람들이 지금 의심은 하지만 그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여기 막대기는 기록입니다. 기록. 근데 이제 기록 그 막대기 길이를 제가 달리했던 것은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 차별을 둬서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로라 같은 거 보면은 북쪽에 적기가 있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쓴 기록이 있고 어떤 기록은 북쪽에 적기가 있었는데 불같이 밝았다. 또는 하늘에 닿았다. 또는 온 세상이 밝아졌다. 뭐 이렇게 그 강도를 달리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막대기 길이를 이렇게 이제 구별을 이제 했는데요. 이걸 보시면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보시면. 근데 이제 저희 그 과학자들은 여기에서 주기를 찾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안에 어떤 주기가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는 그림을 안 가져왔지만 소위 푸리에 트랜스폼이라는 걸 해가지고 그 어떤 주기의 그 파워가 쭉 그 측정을 해보면은 이 두 개 다 11년 주기가 강하게 있어요. 예. 근데 그 11년 주기는 바로 흑점 주기입니다. 태양이 11년에 한 번씩 흑점을 많이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오로라 기록이라는 걸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뭐 더 많이 할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오로라 기록, 즉 태양 활동 기록이잖아요. 그러면은 고려 시대, 조선 시대, 또 그 이전의 시대, 또 우리나라 기록뿐만 아니라 일본의 기록, 중국의 기록 다 합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서기 8세기까지 가기 BC 8세기, 서기 전 8세기까지 가기 때문에 우리 동아시아에 거의 3,000년 정도 되는 태양 활동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은 지난 3,000년 동안 태양이 어떤 변화를 갖고 왔는가를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계 환경 또 그에 따른 지구의 그 기후 변화의 그 변화, 양상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수님, 예. 죄송한데 그 아까 그 말 표현이 붉을적자나 또는 황자로 표현을 한 항생 같은 표현을 한 건가요? 붉을적자입니다. 적기.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고위도 지역에서는 녹색 같은 그런 식의 오로라가 보이고 예. 중위도 지역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적색의 그 오로라가 보인다는 게
과학 쪽에서 제가 그런 예. 지식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은 고려 시대가 우리 중도 지역이 맞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예, 왜 그 고려시대, 그 얘기 제가 빠뜨렸는데, 전 세계에서 오로라 기록을 가장 많이 남긴 민족이 우리나라예요.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어느 날 오로라 기록 우리가 잘 오로라 못 보잖아요. 물론 가구등을 너무 켜서 안 보이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북극,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하는 북극이 있고요. 자기장의 북극이 있습니다. 이 나침판을 놓으면 나침판이 가리키는 북극이 있어요. 네, 자북. 자북은 그 지구 자전축하고 조금 벗어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캐나다 북쪽에 있지만 고려 시대 때는 우리나라 위에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조금씩 돌아가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약간 저위도에 있기 때문에 그 녹색보다는 적색 그 오로라를 볼 가능성이 좀 더 높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제 요는 뭐냐면은 우리 선조들이 이제 이런 목적으로 관측을 한 건 아니지만 이런 자료가 많이 있고, 또 우리 선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그 중국과 일본 기록을 다 합치면은 정말 그 현대과학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된다는 겁니다. 이 한중일 삼국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그 독특한 지역인데요. 이 왕조의 그 왕실 천문대를 만들고 그 천문관이 중국 같으면은 2,800년 동안, 우리나라 같으면 2,100년, 일본은 1,400년 동안 꾸준하게 그 공식 기록을 남겼어요. 전 세계 이런 민족이 우리 이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서양에 없는 학문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천문 기록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사를 검증할 수도 있고, 또 이런 현대 과학을 장기간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서양에 이런 어프로치가 없는 건 당연한 거죠. 기록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그 헨리 해성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헨리가 헨리 해성을 본 거는 잠깐만 이거던가? 예. 아무튼 그 헨리가 헨리 해성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올 것을 예측하고 하는 것보다 훨씬 전에 우리나라는 헨리 해성을 계속 관측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려 시대 때 헨리 해성 관측 기록인데, 헨리 해성을 단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기록했습니다. 여기 989년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조선 말까지. 예,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이제 76년 주기입니다. 여기 예를 이제 하나 들어보는데요.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인데요. 연세대학교 박물관에 박물관 서유 묻고 전시는 도서관에 저식가 되어 있는데,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유리 상자 속에 들어가서 한 장 한 장 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이게 영조 35년 1759년에 헨리 해성이 나타났을 때 실제로 그 천문관들이 그 헨리 해성을 이제 관측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늘에 그 통상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그 이상 현상이 나타나면은 그때부터 쭉 기록을 남긴 다음에 그걸 책으로 묶어서 성변 등록해가지고 딱 그 저장을 보관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카피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서원관에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승정원에 보내고, 또 하나는 어디 보내고, 이렇게 해서 몇 카피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한자 쭉 다 읽으실 수 있죠. 네. 저도 이제 잘 모르겠는데, 이게 금 3월 11일 신묘일에 밤 5경에, 이거 이제 별자리 이름입니다. 요 별자리 이름에 그 뒤에 혜성이 나타났다. 그 허수도내, 이거 허수는 28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요한 별자리니까 허수의 도내에 나타났고, 요 별자리의 위에 있다.
그리고 거극, 116도. 거극, 예, 116도. 그러니까 북극에서부터 116도 거리에 있고, 그 다음에 성체, 성색, 이 어쩌고 뭐 이렇게 꼬리는 뭐 1척에 5천이다 이렇게 있고요. 이게 3월 11일이잖아요. 3월 12일, 3월 13일, 3월 13일에 꼬리가 짧아졌어요. 네. 그리고 이제 관측한 사람들 서명을 다 했습니다. 연대 책임을 다 지고 틀리면은. 왜냐면은 이 서원간에 천문관이 관측을 못했는데 지방에서 누가 관측했다고 올라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완전히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록을 다 이런 기록이 구한 말에 창고에 산더미 같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일본의 그 축구관이 와가지고 이제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접수하러 이제 와서 보니까 참 이 책이 산더미 같이 있는데 관리를 안 해가지고 막 비가 맞고 쥐가 쓸고 해가지고 이제 다 버리게 돼서 이 사람이 3권을 가지고 자기가 갔다. 그래가지고 인천 축구소에 거기 소장이 됩니다,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논문을 썼습니다. 이 사람이 가져간 3권 말고는 나머지 그 산더미 같이 있는 건 다 없어졌어요. 만약 그게 남아 있었더라면 정말 세계 천문학사에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됐을 텐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세 개의 그 기록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에 이제 그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 이제 기록이 이제 사진도 있고요. 이런 사진이 있고 그런데 그 3개 중에 그 3개가 이제 다 논문만 남아 있고 이제 없어졌어요. 원본이. 그랬다가 해방이 된 지 한참 뒤에 손보기 선생님이 지방에 어딜 갔다가 어느 뉴욕카에서 이제 고서를 파는 사람한테 책을 2권을 샀는데 그게 인천의 그 소장이 갖고 나간 3권 중에 2권을 샀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완전히 없어졌고 이제 2부를 남아가지고 그 2부가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지금 저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들어가서 찍은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보고 계시고 또 얼마나 간신히 살아남은 보물 같은 자료인데 그 전에 있던 많은 걸 생각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조선시대 때는 우리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 선조들이 치열하게 노력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유성 운석하고 또 신성 기록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건 초신성 기록인데요. 선조실 여기 있는 초신성 기록. 이건 뭐 그림 있으니까 제가 하나 그냥